가인지는 언제나 가치를 포착하고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가 지식으로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 가인지 경영의 가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가인지죠.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이 세 가지가 오죽 중요했으면 회사 이름 자체를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라고 짓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도 가인지 캠퍼스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양성하고 저는 경영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제 인생의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기술이 늘어나야 돼요. 이것을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직무 역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것을 한편으로는 전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기술만 탁월하다고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는 않죠. 뭐예요? 이 사람이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다른 말로는 인성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조직 역량이라고도 부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모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사람 참 모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선천적인 게 있고 배워서 가르치는 후천적인 게 있죠. 후천적인 것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전 방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요 아래에 있는 요소가 있죠. 뭡니까? 선천적인 영역에서 태도적인 측면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MBTI를 모두가 이해하셨기 때문에 MBTI가 대표적으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은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MBTI 같은 거다. 이거는 인정해야 할 다양성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쉴 때 혼자 있으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은 쉴 때 친구들 만나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할 다양성이에요. 자, 근데 기술적인 영역에서 선천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재능, 탤런트죠. 기프티드, 탤런티드죠. 수동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고 태어나요. 아니 키가 170인 걸 어떡할 거예요? 180인 걸 어떡할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능력이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룬 것들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당신이 열심히 한 것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된 게 많다. 그러므로 당신의 능력을 너무나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담고 있는 것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능력이라는 착각인 것이죠. 피로사회, 가짜노동 이런 책에서도 그런 주장들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격과 재능은 천부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성격은 반드시 훈련과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전을 하죠. 요거 하는 거예요. 성격과 재능은 조직 내에서 인정해 주어야 돼요.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러나 성격이 훈련이 돼야죠. 성격이 훈련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경청, 배려 이런 요소들이 다 뭡니까? 아니 저는 성격적으로 사랑을 못합니다. 저는 성격상 겸손이 안 됩니다. 저는 성격상 배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요소입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아요. 리더로 세워졌지만 인정 안 해버리고 막 그런 겁니다. 싫어 막 이제 말 듣기 싫어. 당신 말은 맞는데 당신 싫으니까 싫어. 당신 싫으니까 싫어할 때 그 싫은 게 뭐예요? 온유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비즈니스는 사랑인데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러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당신 말 듣기 싫어. 그냥 멀리 있고 싶어.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훈련시켜야 돼요. 성격을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 개조는 불가능. 사람은 안 바뀌죠. 성품은 바뀝니다.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품은 바뀌는 게 아니라 바꾼 것으로 간주된 행동만 있을 뿐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나중에 저랑 직접 만나시면 좀 깊은 이야기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재능은 뭐예요? 재능이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재능이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요. 혹은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나요. 혹은 음악 지능이 뛰어나요. 신체 지능이 뛰어나요.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12가지 다중지능 이론이죠. 정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수리 사고 능력이 뛰어나요. 논리 능력이 뛰어나요. 이거 다 재능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노벨상 받고 이 사람이 전부 다 탁월한 논문을 쓰고 운동 지각력이 뛰어나다고 전부 다 손흥민 되고 박찬호 되고 김연아 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역량이 돼야죠. 역량이. 훈련을 통해서. 역량이라고 그러죠. 고성과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 바로 역량이죠. 역량이 되어져서 손흥민 예를 들자면 슈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죠.
이승엽 예를 들자면 홈런을 제대로 쳐낼 수 있는 역량이죠. 간호사다. 주사를 제대로 놓을 수 있는 역량이죠. 의사다.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죠. 우리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의 재능을 그대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탁월한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역량화시킨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위에 있는 성품과 역량은 따라야 할 모범이고 아래쪽에 있는 성격과 재능은 인정해야 할 다양성이죠. 경영자가 리더를 세울 때, 조직 내에서 리더를 임명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관찰의 대상이지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 관찰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지, 비올라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야 바이올린 가진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해야 될지, 콘트라베이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 높은 음 내라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먼저 하고,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을 먼저 하고, 그 악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바이올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G선상의 아리아 같은 걸 연습을 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바이올린 연주에서 그 극악의 연주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걸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키맨이죠. 핵심 인재잖아요. 핵심 인재, 키맨 리프로듀싱 시스템, KRS인데 가인즈 캠퍼스에서 KRS를 치시면 이 강의는 제가 좀 더 자세히 깊게 해놓았으니까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성격과 기질과 재능은 선천적인 영역이죠. 성품과 역량은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사람을 양성할 때는 인정해야 할 다양성과 훈련해야 될 모범을 잘 구별하셔서 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3년 묵은 도라지는, 지금 축구협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년 묵은 도라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조직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낼 수 있는 3년 묵은 도라지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라 캠파넬라 맞습니다. 네, 라 캠파넬라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극악의 바이올린 연주죠. 결론 다시 나겠네요. 저와 여러분의 조직의 문제 있잖아요. 그 조직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3년 묵은 도라지와 같은 그 인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 조직 안에 있었겠죠.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지금 뭐 하시라고요? 3년 후에 책임자로 임명할 사람을 지금 발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재능을 보고 그를 성품과 역량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하시는 기업은 3년 후에 조금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사랑하는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 지금 축구협회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불 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3년 후에 감독 임명을 위한 가능성을 보시고 국내에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성격과 재능상 괜찮네, 잘 양성해서 3년 후에 임명하면 모두가 박수 쳐줄 만한 사람으로 키워가자 라고 하는 사람 3사람 지금 후보자 선정하셔서 발표는 하지 마시고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했던 것처럼 잘 양성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